안 변호사입니다. 네, 안 변호사님 한참 전부터 식당이나 뭐 어딜 가더라도 외국인 근로자분들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자주 보시죠? 네, 뭐 흔하게 보고 뭐 멀리 가지 않고 저희 사무실만 보더라도 저희 사무실에 있는 그 빌딩의 위층에 또 그 독일에서 오신 건축사 분이 계신데 아주 뭐 키도 훤칠하시고 잘생기신 분이 있죠. 저희가 이제 주차 공간이 좀 협소하다 보니까 주차 때문에 이제 서로 이제 연락하고 그런 일이 자주 있는데 뭐 한국말이 유창하신 거는 뭐 당연하고 말도 엄청 잘하시고 한국말을 그리고 또 이런 행동이나 이런 걸 보면 거의 한국 사람하고 똑같다 싶을 정도의 착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뭐 식당, 생산직 이런 분야가 아니더라도 일반 사업장이나 뭐 소규모 사업장, 회사 이런 데서 사무직 등 뭐 이런 경우에도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외국인 근로자 채용과 관련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네, 올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노동시장 동향을 보면 고용보험 상식 가입자 수가 29만 명 정도 증가했다고 하는데 그 중에는 60세 이상 고령자와 또 외국인 근로자 수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특히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2022년도에는 7만 명 정도였는데 1년 사이 2023년에는 13만 명 정도가 늘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이 는 경우인데 특히 이유가 뭐라고 하나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이제 외국인 고용 허가제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입국하게 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고용보험의 당연 가입자로 취급하고 있고 또 그것이 아니더라도 외국인 인력 채용 확대 방침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많이 지금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많이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용허가제라는 것은 고용주가 정부에 노동자를 신청을 하면 정부가 외국인을 선별해서 취업비자를 발급해주고 한국에 입국하도록 해주는 제도를 말하는데 고용허가제 자체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의견이 있기는 합니다. 최근에는 이 고용허가제라는 것을 통해서 가사도우미 제도도 도입을 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먼저 이제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서울시에서 이제 출산이나 육아 이런 문제가 많이 있고 또 고령화 사회 또 이런 것도 많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가사도우미를 채용을 해서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하게끔 올해 9월부터 가사도우미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예상하기로는 첫 번째 국가인 필리핀으로부터 약 100명 정도 규모의 가사관리사를 도입을 해서 서울시와 이용 계약을 맺은 각 가정에 출퇴근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급여는 최저임금을 고려해서 약 206만 원 정도로 책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규모나 가사관리사를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국가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44만 명 정도로 서울 인구의 4.7% 정도라고 하는데 앞으로는 더 많은 외국인들이 입국하고 또 한국 회사에 취업하려고 하는 외국인들도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는 합니다. 아무튼 외국인들이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사증, 즉 비자라는 것이 필요하고 또 한국에서 취업해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취업이 가능한 비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럼요. 당연한 얘기고요. 우리나라에 입국해서 취업 활동을 하시려는 분들 중에서 고용 허가제를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 경우에는 E9 또는 H2 비자를 발급받고 있는데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는 가사 도우미 이런 분들도 한국에 들어오시게 되면 E9 비자를 발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들어오시는 경우 이외에도 일반 사업장이나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에 또 비자가 필요할 수 있는데 구체적 상황에 맞는 비자가 필요하잖아요. 이런 비자 발급 업무는 저희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국적이라든지 출입국에 관련된 업무는 법무부 산하에 있는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라는 곳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 같은 곳에서 이런 출입국 외국인 청에서 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그런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고 있거든요. 물론 저희 법률사무소 소연의 김 변호사님 그리고 또 저도 여기에 대행기관으로 등록돼 있고 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느 법률사무소 또는 법무법인이 출입국 외국인청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등록돼 있는지에 대해서는 하이코리아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에서 대학원이나 뭐 대학교 이렇게 졸업한 외국 학생들이 한국에 취업하고자 이렇게 저희한테 방문한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비자 발급이 조금 어려운 경우도 있잖아요. 최근에 저희한테 왔던 어떤 몽골 국적의 학생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학사, 석사까지 마친 경우였는데 참 총명한 학생이긴 했는데 그렇죠. 안타까운 일이 또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회사에서 먼저 그 외국인 학생분하고 먼저 근로계약을 다 체결해 놓고 이후에 비자를 받으려고 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회사에서 그
학생에게 필요했던 비자가 E7이라는 비자였었는데 그 비자 발급에 필요한 여러 행정적인 절차를 다 도와주지는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게 됐고 저희 사무실에서 그 학생의 상황을 다 듣고 나서 이제 비자 발급에 필요한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진행하게 됐었죠. 네, 그 학생의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그 사업장의 상황상 그 특정 비자가 나오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 결국은 채용까지도 무산됐던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특정 사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시고자 할 때는 필요한 비자가 뭔지 또 그런 비자가 나올 수 있는 상황에 충족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미리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서 취업하는 경우도 물론 많고 또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우리나라에 취업하려고 오는 경우도 더더욱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도 인사관리의 한 분야로서 외국인 채용과 관련된 문제는 더더욱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비자라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함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무 이슈가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에 미리미리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서 불필요한 법률 리스크를 줄이는 그런 과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국적과 채용 그 2탄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가서 취업했을 때 혹은 외국 법인이 우리나라에서 한국인을 채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이슈 관련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